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자,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궁금증이죠. 자, 그중에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이 암과 같은 질병이고요. 수술비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 시간에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걸리게 된다면 정말 두려운 질병 중에 이 치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 이 치매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채팅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채팅으로도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어떤 것 가지고 계신가요? 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암보험이 생각이 나실 테고요. 자, 그리고 갈수록 조명을 받고 있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암보험, 수술비 보험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이성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강의에 앞서 오늘은 이제 제어에 대한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까지 좀 한 9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그저께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사례를 좀 보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게 되면 암,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 항상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되면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게 수술비예요. 이제 수술비인데, 이 수술비 보험,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증권을 보시게 되면, 예전 증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뭐 상해 수술비, 요렇게 해서 그냥 나눠져 있으실 겁니다. 이제 나눠져 있게 되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뭐 상해 수술비는 뭐 30만 원에서 많게는 뭐 50만 원 정도가 옛날 보험에 가입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 보험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상해가 5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보험을 많이 좀 수술비에 대해서 좀 가입을 하고 싶어서 저도 모든 보험사의 문을 두들겨보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제 병원을 좀 자주 다니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다 거절이 됩니다. 거절.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325 보험, 유병자 보험 그런 게 다 있지 않냐? 예,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입원을 꼭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그리고 암은 저희가 뭐 엄청 강조를 해도 뭐 대단한 거죠. 또 한 3주 전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위암 1기가 나오셨어요. 위암 1기면 거의 뭐 수술도 거의 안 하고 뭐 이제 항암도 안 하는, 뭐 항암 치료 뭐 몇 번 정도만 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런 위암 1기 이분은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건강검진 때 나오셨는데 이분 이제 암보험에서 다 보장이 나가셨죠. 보장이 8천만 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게 되냐면, 이분은 원래 3천만 원밖에 없으셨어요.
3천만 원밖에 없으셨는데 제가 한 1년 한 4개월 전에 3천만 원은 좀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해서 비갱신 20년나 100세 만기는 워낙 비싸시니 갱신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분이 나이가 48, 48세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년 갱신을 만들어 봅시다 해갖고 5천만 원을 제가 더 만들어 넣어드리고 보험료는 이때 4만 한 7천 원 정도밖에 안 되셨습니다. 이 4만 7천 원을 1년 4개월 한 16번 정도 납입을 하시고 5천만 원이라는 대한 돈을 받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지금 뭐 내가 당장 걸려서 나 이만큼 돈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저희가 뭐 주식도 하시고요. 뭐 요새 아주 뭐 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뭐 인생 역전을 주식으로 해서 코인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쫄딱 망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보험은 저희가 살면서 내가 아플 때나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쫄딱 망하진 않습니다. 보험 갖고 있다고 해서 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냥 안정적으로 모든 보상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험이라는 건 되게 많습니다. 뭐 손해보험에도 있고 생명보험에도 있고 그래서 보험이 좀 많은데 모든 보험,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심장은 이 실손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실손의료비.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왜 입원했었냐면 하지정맥이 좀 심해서 하지정맥하고 허리, 예, 추간판 탈출증, 허리로 인해서 제가 이 하지정맥도 시술을 하고 이 추간판도 시술을 했습니다. 병원비가 920만 원 나왔어요. 이게 비급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병원비가 920만 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9일 딱 입원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손의료비가 없었으면 당연히 제 돈으로 92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이제 보장을 받았겠죠. 병원 치료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실손의료비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920만 원 돈을 다 보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심장은 실손의료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있으신 분들, 옛날 실손의료비 2009년도 7월 이전 뭐 이게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이게 100%짜리죠? 이거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갱신 무지하게 되는데 이번에 갱신 265%까지 올라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뭐 10,000원 내시는 분들이 뭐 26,500원 내시는 거고 10만 원 내셨던 분들이 26만 5천 원 내신 거죠. 갱신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 보험을 과연 가져가야 되느냐? 아,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비가 뭐 저처럼 뭐 많이 좀 아파서 뭐 혜택을 많이 보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아플 시기가 40대 중반부터예요. 40대 중반부터 60대에서 70대 초까지가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나는 20대고 내 자녀가 20대고 30대인데 요 실비를 갖고 있어. 근데 과연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야 돼? 지금 뭐 착한 실손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당장 혜택을 보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보험은 미래를 보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보고 통계학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요. 100%짜리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또 올 7월에 실비가 또 4세대 실비가 나오죠. 아직까지 뭐 100% 정확하게 정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착한 실손으로 바꿔라. 뭐 그게 보험사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서 그래요. 옛날 실비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실비로 자꾸 바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험사보다도 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많이 혜택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실비를 가져가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또 이제 실비는 또 이슈가 되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대 진단비는 이제 암, 그 다음 뇌, 심장이죠. 요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주. 진단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진단비는 비싸요. 비싸다. 그래서 이 암하고 뇌, 심장, 이 암은 좀 둘째 치고요. 이 뇌하고 이 심장, 요 두 가지는 지금은 수술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 수술비는 진단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 제가 뒤에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혜택을 받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수술비가 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각종 수술비라고 하게 되면 뇌, 심장, 그 다음에 일반 질병,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119대 질병 수술비, 관열, 비관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요. 수술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면, 건강 상태나 그렇게 조건이 되신다면, 넣을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최대한. 제가 좀 전에 하지정맥하고 이제 추간판으로 수술했다가 했죠. 제가 받은 거는 단돈 상해 수술비 50만 원하고 추간판 수술비 30만 원하고 질병 수술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요새 나온 수술비들을 많이 받게 되면 제가 이 100만 원이 아니라 똑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8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비는 실비대로 받고 제가 나머지 이 830만 원은 제 가게에 도움이 되었겠죠. 만약에 받았다고 하겠는데 100만 원밖에 추가로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토탈 보험이 24개 있어요. 제가 24개 있다 그러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24개의 보험료는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우와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24개인데 46만 원밖에 안 나가느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비갱신하고 갱신을 적절히 섞었습니다. 적절히 섞어서 보장은 크게, 보험료는 적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920만 원 썼다고 했지만 이 의료비 지출 현황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통계청에서 좀 찾은 건데요.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세요. 40대에서 여기 70세 이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 차지합니다. 외래 2번이 여기 다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 0세에서 4세는 이제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아프면 응급실 가고 이제 장염 걸리면 무조건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0세에서 4세는 그렇게까지 딱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아플 때가 40대 중반부터 여기를 딱 보시게 되시면 병원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때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보험을 준비해 놓으셔야겠죠. 요때. 그래서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으로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 평균 의료 지출이 요 검은색이 이제 2006년도 13년도인데요. 계속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이게 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 급여 혜택을 많이 주고 해서 의료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비급여 항목이 되게 많아져요. 이 비급여 항목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급여. 나라에서 이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을 해주면 내려가겠지만 신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면 될수록 비급여가 다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밖에 없어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런 거는 그냥 뭐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험만큼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보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조금 넘어가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 고객 중에 한 분 위에 위암 1기. 그러니까 보험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생명보험에 나는 생명보험밖에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1년마다 또 한 번 받으시고, 저도 이제 6월 달에 위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지만, 그런데 이 보험이 생명보험밖에 없으신 분들 중에 CI 보험이라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CI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위암이 1기 정도 걸렸다고 해서 이 CI 보험에서 보장은 나가진 않아요. 보장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난 생명보험밖에 없는데 이 생명보험이 어떤 보험이지? 생명보험이 모든 보험이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뭐뭐뭐 CI 뭐 종신보험 뭐뭐뭐 CI 유니버셜 뭐뭐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I라고 써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리모델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그래서 보험은 적절하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적절하게 합쳐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위암에 대한 이제 순위를 좀 보게 되면 여성암은 이제 1위가 유방암이고 그다음에 2위가 갑상선, 그다음에 신기하게 여성도 대장암이 3위입니다. 대장암이 3위예요. 그리고 남성은 이제 위암, 폐, 대장. 대장암이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3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 갑상선, 폐 이제 이런 순위가 갑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에서요, 요즘은 대장 점막내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장 점막내암이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안 봐요. 의사 선생님은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을 요새 소외감으로 뺀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보험사들은 대장 점막내암 우리는 무조건 일반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험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 이 대장 점막내암은 의사 선생님들이 D코드를 줍니다. 이렇게 병이 걸리게 되면 코드명이 나와요. D 뭐뭐, 뭐 C 뭐뭐, I 뭐뭐 이렇게 코드명이 나오는데 대장 점막내암은 D코드를 주세요. 근데 암에 대한 코드는 무조건 C코드예요.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도 C코드로 받아와야지만 보험사가 일반암으로 준다라는 요거를 얘기는 하는 보험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점막내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보험사에 갖고 있는데 대장 점막내암 일반암이래. 그러면 그 가입하셨던 그 설계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D코드도 일반암이냐 한번 물어보시면 아닐 확률이 거의 100이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이 D코드가 이제 일반암으로 주는 보험사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서 말씀 못 드리고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이 일반암이냐, 그리고 D코드를 받아와도 일반암에 대한 진단금을 주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답은요, 1년 연봉 수준 이상의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연봉 대비 1 아니면 많게는 1.5대 1
요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 보험이 제가 24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일반암이 걸리게 되면 2억 1천 나옵니다. 암 진단금이. 그래서 고액암이 걸리게 되면 한 3억 정도. 근데 고액암은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의미는 안 두는데요. 일반암이 걸렸을 때 2억 1천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와, 진단금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보험금은 제가 46만 원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비갱신이 100% 좋은 건 보험은 아니에요. 비갱신과 갱신을 적절히 섞는 보험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보험을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고 이만큼 보장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보험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평균이 한 4,300만 원 정도 갖고 있대요. 암 진단금이. 예전에는 2천에서 3천이었지만 그래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연봉이 5천만 원 있으신 분들은 그 5천에서 한 7, 8천 원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암 진단금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진단금이 많아야 되느냐? 물론 암 걸린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말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 안 시킵니다. 평균 한 6일에서 한 7일이면 빠르면 4일, 평균 6일에서 7일 정도면 전부 다 퇴원을 시키죠. 수술하고. 그런데 퇴원한다고 해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간접치료 비용과 이 생활비,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 비급여에 대한 항목, 그다음에 생활비, 그다음에 간접치료 비용. 진단금이 있어야, 내가 이만큼 받아야 내가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석 달을 쉬든 무급휴가를 하든 회사를 간두든 했을 때 당연히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 상실 비용에 대한 생활비. 그다음에 간접치료 비용,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 요거를 어디서 충당을 할까요? 제가 돈이 몇십억, 50억, 100억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저희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다 서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암 진단금에서 받는 돈으로 이 비급여 항목, 생활비, 간접치료 비용에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또 보험에 이거 좀 새로 나온 보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페이백입니다. 올페이백은 내가 낼 돈을 전부 다 돌려준다라는 의미가 올페이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의 그 장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하게 되면 만기가 80세, 아니면 90세, 어떠면 또 100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 암보험은 종신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종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암은 80세가 넘어가면 암세포가 그렇게까지 막 활성화가 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종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비갱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금액은 좀 뽑아왔지만 50세, 45세 요 부분은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20년 비갱신은 딱 요 40세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5세, 50세, 60세는 꼭 굳이 비갱신이 필요 없고요. 갱신으로 가셔도 한 20년 갱신으로 가시면 보험료는 상당히 저렴하고 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30세, 35세, 40세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0세 남자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암 진단비는 3천입니다. 3천만 원이고요. 보험료는 4만 1천 원이에요.
20년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980만 원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 되죠. 여성은 이제 43,000원이고 총 납입한 보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30세 남자가 10년을 납입을 하고 암이 걸렸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난 5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냈는데 돌려받는 거는 3,000만 원? 그럼 2,500만 원 손해잖아. 500만 원 손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험은 그게 아니고요. 암 진단금 3,000만 원을 다 드리고요. 내가 낸 돈 500만 원 드리고 낼 돈 500만 원까지 해서 980만 원이죠. 낼 돈 이제 뭐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낼 돈 500만 원까지 해서 토탈 4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손해가 없는 보험이죠. 손해가 제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험도 이렇게 좀 얕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올 페이백, 내가 낸 돈 플러스 진단금을 드리는 이런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고요. 이 보험은 이제 또 45세부터 뭐 50세, 60세는 갱신형도 있기 때문에 갱신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대 질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게 되면 2대 질환은 뇌,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인데요. 첫 번째로 뇌혈관 질환. 제가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거는 뇌졸중이고요. 이 뇌졸중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 뇌혈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진단 코드는 I 코드입니다. I 코드인데 I60부터 I69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 담보가 다 있으시게 되면 I60부터 69까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죠.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가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100이라고 치게 되면 뇌졸중은 77, 뇌출혈은 16%. 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난 뇌출혈 진단금을 왜 안 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해로 인한 이 뇌출혈이든 뇌졸중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상해는 안 나갑니다. 순수히 질병으로만 해서 이 병이 걸리셔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제가 암이 걸렸을 때는 입원 기간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이 걸리게 되면 평균 48일을 입원합니다. 평균 48일을 입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단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뇌혈관 질환 담보는요. 암보다 비싸요. 암보다 비싼 담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비로 많이 커버를 해야겠죠. 수술비로.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암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암보다도. 평균 48일을 입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신부수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반신부수가 되게 되면 또 재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허혈성 같은 경우도 허혈성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심증이에요. 이 협심증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험사는 이제 옛날에는 다 급성심경색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허혈성, 협심증, 협심증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2대 질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이 얼마큼 수술비를 갖고 있고 진단비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수술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허혈성하고 뇌혈관 질환을 옛날에는 많이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가입을 안 해주죠. 많이 줄었습니다. 잠깐 나왔을 때 저는 많이 가입을 해서 각각 7천만 원씩 나오게끔 이제 진단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다 이제 갱신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년 갱신형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진단비로 7천만 원까지. 그렇지만 요거를 수술비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들이 이제 성인들이 제일 많이 수술 받으시는 게 1위, 백내장. 제 고객 이 백내장에서 렌즈 삽입술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아주 말이 많습니다. 이 백내장 렌즈 삽입술 하시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서 다 요새 실사를 나가요. 실사를 나가서 이제 다
이제 병원 기록도 다 보고 하게 됩니다. 요새 좀 보험료를 좀 잘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모 A란 보험사는 보험료를 너무너무 안 줘서 저하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요.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마다 틀린데 종합병원에서는 한 300에서 정도 하죠. 300에서 4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안과에서는 뭐 1,000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지만 이 백내장에 대한 수술비를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또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백내장과 그다음에 협식증 걸리면 이제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 수술비라는 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뇌, 심장, 이대 질환, 7대, 뭐 119대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관열, 비관열도 있고요. 질병상의 종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또 1에서 8종까지도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종수술비 1에서 5종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실손의료비가 심장, 보험의 심장이죠. 실손의료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소득 상실을 입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보장을 많이 받을 것인가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수술비에 대한 또 예시인데요. 요거는 유병자 플랜이에요. 유병자 플랜인데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단돈 10,000원도 안 해요. 여기 40세 남자는 6,890원, 45세는 7,800원, 여성은 13,000원, 65세는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는 근데 대신에 10년 갱신이에요. 10년 갱신이고요. 요거는 정말 아프신 분들도 다 돼요.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 재진단, 1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만 없으시면 다 가입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위 대량 용종에서 떼어내기씩만 하셔도 수술비 20만 원 나가시는 거고, 무지해반증 여성들 많이 걸리시죠? 무지해반 수술하시게 되면 100만 원 나가시는 이런 아주 저렴한 플랜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유병자인데요. 보험료 이건 20년 갱신이에요. 20년 갱신. 여성분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보험료는 49,110원, 보험료 4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담보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19대 질병 수술비도 500만 원 있고요. 뇌혈관, 뭐 허혈성 다 해서 싹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2,900만 원 나가세요. 근데 이 뇌혈관 허혈성을 진단비로만 3,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뇌하고 허혈성하고 똑같이 진단비로만 가져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보험료는 한 6에서 한 7만 원 정도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4만 원에 2만 원 보장을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회 드리죠. 매회.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수술비는 매회 드린다. 그래서 거기에 또 차이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보험은 통계학이다. 예, 40대 중반부터 70대 후반까지 보험을 빵빵히 들어놓으시면 되고요.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큰 병일수록 이제 커지는 수술비예요. 그럴 경우에 수술비를 내가 어떻게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생활비. 뭐든지는 다 이 생활비에 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받아서 내가 내 생활하는데 내 가게에 도움이 얼만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기 갱신형 보험을 좀 생각하실 때예요. 비갱신도 필요하지만 비갱신 플러스 갱신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도 보험이 20개가 넘으신데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 한번 오늘 꺼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 받고 그동안 냈던 모든 돈 다시 돌려받고 낼 돈까지 돌려받고
있는 안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약을 드시거나 유병자분들도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수술비까지 소개해드려서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이성열 전문가님께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시훈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그래도 60만 원대 보험을 들고 계세요. 2003년도에 3대 질환 등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 이거 지금 한 종신보험도 들고 계시고요. 18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실비를 포함한 손해보험 15만 원 들고 계시는데 이게 다 60년 납에다가 80세 만기로 만기가 짧습니다. 자,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30만 원, 운전자 보험까지 총 보험료가 한 65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지금 만으로 50대 초반이시거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나이에 수술력이 없기는 한데 저렴하게 이제 와서 보장성 보험이 추가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한지랑요 좀 저렴하게 될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보시게 되면 일단 변액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은 이제 어떤 변액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일반 종신을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실비를 가입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실비가 이제 다 이제 예전 거를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신 또 3대 질환. 근데 이 3대 질환에서 2003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여기는 이제 뇌졸중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뇌졸중 급성신경성 암 그렇게 들어 있으실 거고, 이 변액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우리가 주식이 있어서 주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액은 한번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가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 많이 뭐 한 15%, 뭐 20%, 30% 정도 됐다 하시게 되면 저는 요즘은 과감하게 변액 과감하게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비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 전 실비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실비를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안에 담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에 내용 담보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들었을 때는 60년 납. 60년 납은 솔직히 이건 별 의미가 이거는 좀 대단한 거죠.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60년 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험은 비갱신을 만들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가 좋고요. 근데 만기가 80세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거지만 수술력이 없으시고 지금 건강하시다고 하시게 되면 수술비 보험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지금 60만 원을 내신다고 하시지만 충분하게 보험료는 줄여가면서 보장은 더 넓게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시훈님 답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이어서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치매보험이라고 합니다. 이훈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를 상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좀 외면하게 되는 게 치매보험이거든요. 오늘 좀 마음 먹고 만나보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적으로 질병 중에서 뭐 가장 무서운 건 단연코 이제 암이고, 그다음 뇌 심장이겠지만은 주위 사람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무래도 치매 같은 예. 경우죠. 치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경각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균 나이, 즉 보시게 되면 평균 연령이 작년에 경험 생명표라는 걸 위해서 남자는 83.5세, 여자는 88.5세로 이렇게 평균 나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치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학기술을 좀 발달이 아무리 해도 뭐 암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이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를 절제한다든가 그런 치료가 가능한데, 이 치매 같은 경우 같은 이제 뇌에 발생되기 때문에 뇌는 유일하게 장기들 중에서 대체가 불가한 병이 되는 거겠죠. 예. 일단은 뭐 혈액에 5분의 1이 점전물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발생하는 질병을 치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뭐 이제 의학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중요한 정보를 드리자고 하면은 베타 아미노노이드라는 게 이제 치매를 유발시키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발암 물질인데, 이게 꼭 뇌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아닌 그때쯤에 이제 미국 의학 이제 학술 자료에 의하면은 장 내에서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장도 좀 튼튼하게 좀 건강 관리를 꼭 해야겠고요. 또 하나는 엔타이콜러 닉제닉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재료로 쓰이는 물질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정신질환이나 항간질질환,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하고 나서 간질환이나 또 이제 항정신성 질환 또는 우울증 약, 이러한 약들에 쓰이는 재료인데, 이거 파킨슨병을 좀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이거를 꼭 약이라는 거를 이제 뭐 먹는 것으로 나아서도 좋겠지만은 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약을 드셔야겠고요. 일단적으로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죽은 세포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약 같은 거는 치매가 일단 발생이 돼야 그때부터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인데,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기 발견에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케어가 너무 주위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치매는 꼭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러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센터에 가시면 인지지능 검사라든가 이제 초기 진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나라 내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좀 그런 거를 비용 같은 거를 부담을 좀 적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요. 인지기능 장애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으로 어플로도 충분히 치매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왜 깜빡깜빡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맞아요. 건망증인가? 예. 아니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우리 부모님들 생각도 나거든요. 그럼 어플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확인이 예, 돼요? 맞아요. 확인이 되고요. 요즘은 이런 어플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보는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자가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꼭 한 번씩은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유병기간, 이 치매가 왜 그렇게 힘든 병이냐? 일단은 유병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거든요. 유병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12.6년. 평균이 12년. 아, 너무 암도 긴데요? 완치 판정받는데 5년 정도가 들어요. 생각해 보면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하시겠네요. 예, 맞아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만은 믿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 치매라는 것은 어쨌든 초기 발견돼서 중증까지 이르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 가는 걸 늦추는 그러한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보험비가 아니라 이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어떻게 좀 그나마 보험 쪽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거에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춘천 치매 환자당 간접 비용이 연간 정도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예. 이거를 12년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이게 그렇죠.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 비용을 준비해가지고, 사실 환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밝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계속해서 뭐 정신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조금 부담이 너무 되겠다라는 힘들죠.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그나마 약이라는 걸 써서 조금씩 완화시키는,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중증에 이르기까지 좀 시간을 더디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보험 쪽으로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심해라고 하면은 중증 이상 진단금만 딱 나오는 그러한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발달이 돼서 상품들이,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하나는 CDR 척도 2, 즉 중증이 아니라 그 전 단계, 아, 중등도만 돼도 납입 예. 면제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월 받는 생활비는 이제 중증부터 생활비 받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를 체증형으로 다달이 이제 중증 이상이 되면은 생활비를 받는데 매월 100만 원씩 받냐, 그거 간단한 상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연도에는 100만 원씩, 그 다음 연도에는 110만 원씩,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체증형이 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치매는 이 진행이 되기만 하잖아요. 속도를 맞아요. 늦추는 거지. 그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으면은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면은 생활비가 이제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110, 120 계속 맞아요. 늘어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연간으로 10%씩 늘어나기 예.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최대 20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네. CDR 척도 1에 대한 거는 경도 같은 경우는 상품에 따라서 보험금이 100만 원대로 이제 지급이 되겠지만은, 이제 CDR 척도 2 중등도부터는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고, 물론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거 보험료의 편차는 있겠죠. 그다음 CDR 척도 3으로 가면은 중증으로 돼서 체증형인 생활 자금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병 생활 자금이 매월 100만 원씩 매년 10%씩 증가를 해서 체증 기간 10년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종신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가입 조건이 까다롭진 않을까 궁금한데 네. 치매보험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치매보험의 조건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뇌 쪽에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이러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뭐든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질병들도 있고 또 나는 좀 아프다, 그렇게 하면 간편 고지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보험사에서 딱 두 가지 이제 그 조건만 보는데, 최근 1년 이내 아래의 질병,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장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로 인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는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하나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이내 아래 항목의 7가지 중에서 위로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두 개만 안 되면은 아프신 분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맞아요. 보험료만 알아볼게요. 예. 이게 매달 얼마 정도 내야지 이런 보장 챙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기준을 정확히 이제 평균 연령에 따라서 50세 남자 기준으로 잡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년 납입, 90세 만기로 제가 잡아왔는데, A사하고 B사가 있습니다.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체증형으로 되는 거고, B사 같은 경우는 생활비는 그냥 100만 원씩 종신토록 나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보험료가 보시면 같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표가 정답은 아니고요. 50세에서 좀 더 늘어나고 55세 되면 이거의 보험료의 편차는 A사, B사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꼼꼼히 둘 다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매달 이 정도 돈으로 이제 딱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생활비를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도 이 중에 한 가지를 뭐 고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 좀 진단금을 선택을 하시려면은, 진단금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대 중증일 때는 거의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안 되는데, 요즘은 진단금이 중증일 때 3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진단금을 좀 더 원하시면은 그쪽 회사로 드시고, 아니다, 난 생활비를 좀 더 여유스럽게 받고 싶다, 매년 10%씩 늘어나는 생활비 체증으로 받고 싶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A사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 니드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치매 플러는 일단은 치매라는 걸 이제 예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발병하고 나서 단계를 늦추는 것뿐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자가 인지 기능을 통해서 그거를 조기 발견을 통해서 보장 범위하고 가성비 좋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네요. 발병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돼도 10년 넘게, 12년 넘게 살아가게 되는 만큼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보험들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예비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